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글 쓴 거를 낭독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김수영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문학 공부도 좀 하고 현대시도 공부를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분이 끼친 영향 굉장히 심대하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김수영 시인 이후에 또 많은 시인들이 있었고 참여시도 많이 있었고 운동권 시도 있었고 서정시도 있었고 서사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용도 시인이라는 분이 이제 요조를 뭐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가도 안 갔을 테니까. 그분이 쓴 그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그런 시집을 또 읽고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홍도 시인이 있었고 또 제가 좋아하던 대학 시절에 좋아하던 선배가 한 분 있었는데 23살에 갔어요. 23살에 가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충격이 컸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오늘 낭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무슨 운율은 없지만 산문 같은 그런 포엠 에세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포엠 에세이적 글인데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기형도에 손과 발을 씻겼던 크레졸 묻은 솜덩어리와 가재, 단단한 붕대의 매듭에 놀라서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그의 근육 조직에 스며든 병원 냄새나는 방부제가 그를 지켜줄 거라는 아이 같은 생각을 하곤 순진함에 놀랬다. 그는 담성사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왜 허름한 극장 안에서 아무도 알 수 없게 갔는지 모르기에 그가 남기지 못한 생각을 만들어야 했다. 이 글은 포엠 에세이입니다. 그가 즐겨 쓰고 추구하던 서사적 서정 구조의 문장과 형식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한 글입니다. 시적 내재와 운율과 서사 구조를 의식적으로 지향해서 항해한 글입니다.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좀 그런 유의 글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1982년 예비역 대학생으로 이렇게 복학을 했는데 그때 야간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조용선 시인이라는 분이 같은 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이죠. 근데 이분이 이미 시인이었어요. 늘 시집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빽빽하게 시를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후배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범이 됐었던 것이죠. 그 당시 텃밭이라는 이제 동인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동인회 만들어서 저도 이제 여기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갔어요. 또 뭐 충정문학회 또 이렇게 해서 또 한쪽에서 끌기도 하고 제가 스카우트 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왜 스카우트 대상이 됐는지 이제 생각하니까 스카우트 대상이었어요. 계속 저는 이제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글을 써왔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겨우 그 사람은 23살의 나이인데 동인회의 일원이 제가 된 지 한 2달여 만에 그 당시에는 유행하던 연탄가스가 있었는데 연탄가스를 맞고 숨졌다라는 소식을 저녁 때 학교에 가면서 들었습니다. 난감했죠.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겨우 23살의 청년이었는데 진짜 불타게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렇게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가슴에 이제 막 맺혔는데 그는 항상 그렇게 가방을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메고 그 안에는 이제 시작 노트가 아주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노트는 아주 빈틈없이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공부하느라 그런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엄두가 납니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너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그 사람 과감하게 하길래 아주 부러울 데가 없었죠. 굉장히 저에게는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젊어서 저리도 미칠 게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였던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연무대에 들어갔을 때 신검을 재검을 하지 않습니까? 신검을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알았던 이 폐결의 흔적 때문에 석회화 된 건데, 굳은 건데, 귀향을 해라. 뭐,
요새 군 문제 시끄러운데 저는 그냥 투입을 시켜달라고 이제 열흘 동안 연무대 장정 대기소, 장정 대기소에서 열흘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투입시켜서 훈련받고 군에 3년 근무하겠다 이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걸 돌아가려니까 이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른 그때 청년들은 좋아라 해서 막 그냥 파티를 하고 난리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순수한 청년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기백이자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23살의 조용선이라는 청년은 갔습니다. 23살에 간 조용선과 비견되는 기용도 시인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선 시인에 비하면 불행 중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필라멘트가 깜빡이던 천정의 조명 밑에서 종로에서부터 천국에 드는 거리를 찬미하고 그가 쓴 한 권어치 잎속의 겉문잎 시집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사로 우리가 읽혀지는 전봉준과 동학의 도도한 물결을 광장시장에서 봤어요. 그런 도도한 물결, 이런 시인이 요절에서 가고 23살의 청년이 가고 그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80년대. 근데 그거는 마치 그러한 물결을 지금 광장시장에 아우성치는,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랬죠. 학생들은 상아탑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상인들은 상가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탄광에서는 사북탄광 같은 데서는 탄광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붙여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글거리는 그런 한 끼의 광장시장 어귀에 녹두알이 질서 있게 맷돌로 파고들고 으깨진 노란 반죽이 그로테스크하게 낯빛만한 크기로 돼지 기름에 철퍼덕거린다. 광장시장에 가면은 저 빈대떡이 10,000원에 요즘은 4장 주나요? 그거 아주 참 먹음직스러운 그 빈대떡을 이렇게 갈아서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삶의 구조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막 으깨어서 노란 녹두를 으깨어서 돼지 기름을 넣고, 딴 기름 넣으면 안 된다. 돼지 기름 넣고 붙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가장 먹고 싶은, 저는 가장 먹고 싶은 게 그 녹두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으깨지고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물들었을 종로 저편이 빌등 현관의 규제가 되어 화장실 하나 찾으려고 바삐 다니다가 위로하는 바지를 올린다. 이제 더 쓸 욕망도 더 노래할 쓸쓸한 젊음도 없으니 철시한다고 바쁘게 빠져나가는 허리우드 극장 단성사 극장 앞 잘 가라 퇴근 시간. 잘 가라 수렵이 있던 자리와 수렵인들이여. 사냥한 동물들이 아가리를 태양처럼 늘어뜨린다. 입속에 넣은 이파리가 길다란 목을 늘려서 바깥 세상 구경에 빠지고 하늘 아름다운 세상이 청계천에서 숨쉬기를 바란다. 온갖 세균이 묻었던 의자는 말끔하게 소독되어 땀에 흥건히 젖었던 솜덩어리와 말라붙은 붕대는 천천히 석고상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잠식된 세기의 암흑가가 세운 상가를 집어삼키고 악기정 기타가 하나같이 울고 있다. 태풍이 연이어 서울을 강타하고 단성사 영화간판을 비스듬히 적시고 파랗게 헤드라이트를 물들일 때 비로소 나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깔때기에 와 있다는 거와 그가 그 끄트머리에 살아나려고 애썼다는 거와 심약한 심장이나 디스크성 경추염증 정도로 응급실에 갈 수도 없었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졌다. 자원에서 바지를 벗고 종생기로 얼굴을 덮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그의 소리 없는 시니컬한 웃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그마치 21세기 초엽에 시비가 걸릴 서사적 시대 감정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기호 같은 암호를 장치하고 나서 비로소 나는 그와의 독대 자리를 마련했고, 그가 좋아하던 쓰라린 푸른 병으로 부활한 2홉짜리 진로 소주와 베베 틀린 오징어 백곡과 벗겨진 땅콩의 하얀 살결을 음미했다.
종로요. 살아남은 종로요. 공중에 흩어져서였다고 했다. 하늘과 지상 중 그 어느 곳에서도 눈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늘의 눈, 그의 눈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눈이라고 했다. 눈은 비록 착지하지는 못했지만, 내리는 눈은 착지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식물인간처럼 사망 선언은 떨어지지 않은 채 공중을 배회할 것이고 기용도도 지정석 없이 귀빈석을 오가는 불청객이었음을 즐기게 했다. 가짜 뉴스들이 횡행한다고 한사코 속삭이던 악령의 그림자는 재빨리 노상강도를 벗어나서 지나갔다. 이제 기영도의 유언을 상상해냈다. 말없음 표로 만들어진 그의 마지막 말은 입속에 검은 잎이 흥얼거리는 노래였다. 20세기도 끝나기 전이었다. 한 세기에서 다른 세기로 가야 할 노잣돈을 벌지도 못하고 주머니엔 지폐려 나누어진 동전의 방황이 떨그럭거린다. 지금은 21세기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이수욱 PD가 포엠 에세이를 낭독식, 해설식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